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런 인터뷰 자리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국의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램군님 인터뷰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하고 앞으로의 그 시장 상황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투자를 제안하는 이런 쪽의 솔루션을 제공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문외한으로서 이해한 수준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을 좀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잖아요. 현장에 뭐 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넓은 곳을 다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국의 어떤 분위기, 시황,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 있지? 쫓아가 보다 보니까 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뭐 공공기관 데이터도 있고요. 뭐 또 사설기관의 데이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땀 한 땀 이제 엑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서 막 돌려보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과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여부들을 쭉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들을 좀 만들 수 있었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뭐 흔히 말하는 이 노가다 작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IT 관련 업을 한 10년 넘게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경험을 조금 살려가지고 이걸 좀 데이터화 시켜보고 조금 빅데이터화 시키고 좀 사이트로 만들고 좀 보기 편하게 만들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015년도부터 이제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원래 그러면 프로그래머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IT 쪽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럼 어떤 개인적인 계기로 네. 저도 이제 배경으로 알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근무 프로그램 이런 IT 쪽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일을 하게 된 건데 어떤 계기로 이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시작 자체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 시점에 나도 이제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벌써 좀 되게 2011년도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하나 사고 나니까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동네가 아니라 좀 전국을 다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5년 동안 전국을 2바퀴 정도 돌았거든요.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2바퀴가 아니라 몇 바퀴를 더 돌았겠죠, 사실은. 원래 그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아니죠.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네. 그냥 돌다 보면 그게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돈이 되는구나를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그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전국을 다 이렇게 돌면서 그런 자료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지역, 뭐 경상북도의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딱 넣었을 때 그 지역에 뭐 예컨대 어떤 동의 아파트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내가 예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실거주 용도로 좋은 아파트,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 가장 안정적인 아파트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 이제 그걸 조금 더 수치화시켜서 조금 보여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게 이걸 샀을 때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시세 예상. 그렇죠. 미국에 보면 그 진로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맞아요. 그 진로. 제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평가를 하잖아요. 미래 시세를.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한국에서도 그 미래 시세를 예측하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구현하신 거구나. 한 5년 넘게 준비해서 만들었고, 이게 뭐 내년에 얼마가 오를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년 전에 여기가 얼마가 오를 겁니다, 그 예측했던 결과를 다 보여주자.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다 보여주자. 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한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그냥 그래프로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시세 그래프와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측 그래프. 그 말씀은 예를 들어 이 서비스 또는 이 내용을 론칭하고 나서 5년 전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예상이 얼마나 맞았다,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까지도.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맞다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이제 업, 다운의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상승을 하는 지역도 있고 하락하는 지역도 많거든요, 한국은. 이제 그랬을 때 방향성은 정확도율이 90% 이상이다. 다만
이게 이제 1억이 오른다고 했는데 1억 5천이 오를 수도 있고 5천이 오를 수도 있죠. 이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신뢰 수준 한 70%는 되지 않을까? 전국에 걸쳐서 그 작업을 한다, 할 수 있다, 또는 해왔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한국의 보통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시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수도권 위주로 많이 살펴보고요. 네.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지방 중심으로 또 살펴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지방에 좀 오래 거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수도권에만 거주하다 보니까 조금 양지역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있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인가라고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그런데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램군님하고 인연이 이어진 게 한 달 전쯤이었나요? 저하고 이제 상담, 이 한국에 계신 분으로서 이제 저는 이제 당시에 캘리포니아 사무실에 있으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저한테 간단히 공유를 해주셨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미국 쪽에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말씀을 하셔서 그때 캘리포니아 지역 안 와보셨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희 동네, 저는 이제 얼반 사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역을 아시나요? 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알고 그 동네에 어디에 뭐가 어떤 식의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한테서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really? 진짜 그랬었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뭐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다 정리하고 미국에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2세로서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서 한국을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두고 또는 다른 나라들을 또 다 감안했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만 하다, 가져야 한다. 뭐 어떻게 보시는 거? 저는 가질만 하고 가져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잖아요. 저는 선진국 이꼬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지거나 뭐 엄청나게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안정적으로 간다. 불균형이 심해요. 뭔가 공급이 부족할 때는 공급을 또 너무 안 하다가도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공급을 또 너무 많이 하다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다운이 심합니다. 업다운이 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많다는 소리. 그렇죠. 오히려 물론 이제 리스크도 공존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진입 시기인지만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도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적게는 3년에서 좀 지방 일부 지역들은 수도권 서울은 지금 7년 내리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승의 폭이 거의 한 300% 수준이에요. 과거에 한 10억 했던 아파트가 지금 30억 하거든요. 어디 지역인가요, 특히?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입지 좋은 뭐 서초, 강남, 필두로 그거보다 훨씬 못하다고 얘기하는 동네조차도 그 정도 올랐거든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 지금 당장 뭐 그만큼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규제 정책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지만 특히나 대출도 좀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정책은 어차피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여당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또 부동산 완화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올 거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요. 하지만 가격 자체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단기간 오를 수는 없겠지만 또 그 다음 또 사이클을 또 고려해 봤을 때는 또 한 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변동성이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또한 추가의 가능성, 더 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류가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 개인의 이 프라이버시를 너무 높게 생각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80%가 단독주택이 되더라고요. 뭐 콘도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국 부동산이 왜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는가? 저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단독주택을 아파트보다 공급하는 기간이 작게 걸려요. 아하. 기본적으로. 충분히 공급이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단기간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땅덩어리가 한국은 너무 좁잖아요. 이 도시에다가 아파트만큼 큰 부동산을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밀집도, 네. 그러니까 특정 수도권 또 뭐 이쪽에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미국 이제 얼바인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점점점 이쪽 강 쪽에서 산 쪽으로 지금 계속 확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 또 빈 땅이 또 아래 가면 또 있거든요. 네. 계속 2차, 3차 또 계속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부에서 딱 보고 아 지금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구나 판단하면서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미국은 공급이 충분하다 보니 가격 상승,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더 오를 텐데 그런 면에서 공급이 충분함으로 인해 어떤 성장에 있어서의 동력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한국은 그게 사실상 어렵다. 거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 내지는 예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다 좋은데 이게 주식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결국은 투자잖아요. 투자 자산이니 거기에 들어와 있는 테넌트, 임차인이죠. 임차인도 있고 그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요. 내가 당장 실거주 할 게 아닌 경우에 그렇죠. 미리 전세를 임차인을 맞춰가지고 그냥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들어가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관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이고요. 또 여차하면 이제 2년은 한 번 더 의무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은 투자 이후에 실제 그 매물의 관리라는 것은 임차인이 직접 그들이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뭐 소소한 것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2년, 4년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네, 그래서 오히려 월세로 준 것보다 한국은 임대가 너무 관리할 게 별로 없다. 옆에 뭐 무슨 잔디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물론 전세 한국만의 제도 유니크한 그런 제도일 텐데 그게 임대 계약상 뭐 월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라던가 뭐 주로 이제 우리가 주거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를 하시면 상업용으로? 예, 그렇죠. 이게 전세를 하면 세입자가 대부분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아서 정리하기 때문에 실제 관리에 있어서의 들어가는 코스트나 내 어떤 노력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은 자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있죠. 일단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꼬마 빌딩이나 그렇죠. 뭐 빌딩용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근생 건물에 좀 작은 뭐 1층에 뭐 편의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소유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원룸 주택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외국에서 원룸 주택 이런 거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덩치가 큰 뭐 빌딩 수준이 되면 보통은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원룸 주택 같은 것들은 위에 뭐 10세대 이상의 임차인이 거주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바뀌고 한 달 임차하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큰 걸 사거나 아니면 이제 근생 건물에 들어가는 작은 상가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겠다 싶긴 해요. 네, 임차인 한 명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가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도움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 자체가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도대체 어떤 지역,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 기준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먼저 좀 알려줘보면 어떨까 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먼저 했었고, 처음에 사실은 블로그에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 갑자기 이제 막 파워 블로그가 되면서 이게 뭐 별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주고 좋아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준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처음 그것들을 시작했을 때, 아니 부동산 가서 그냥 중개해가지고 하나 사면 되지, 도대체 무슨 기준이 필요하냐, 입지 좋은 걸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입지가 안 좋은 지역도 누군가는 사야 되고, 그때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혹여나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종목에 대한 고민들, 지역에 대한 고민들, 언제 사야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약에 배우고 싶다면 사실은 뭐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배경들이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세대 이민자로서 제가 어디서 뭐 출신 동네가 있으니까 여기는 익숙하다, 어렴풋이. 거기도 뭐 지금 지난 20여 년을 놓고 보면 많이 변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와 정서와 언어를 공유한다라는 면에서는 뭐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활 터전이 다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미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한국을 하나의 투자처로 봤을 때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두려움, 이게 여기 동네가 맞나? 부터 시작해서 이거 나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 곳은 불안할 거예요. 당연히 내가 옛날에 좀 살아봤던 동네는 좀 익숙하겠지만, 근데 사실 투자를 할 때 우리 동네에 삼성전자가 있다고 해서 주식을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타이밍인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실거주를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만약에 한국 거를 나중에 들어올 걸 가면서 산다면,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내가 모르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을 넓혀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종목을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미국은 월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전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대출을 뭐 거기는 다운페이를 20%하고 대출 80% 이런 거 흔하지만, 우리나라도 전세가율이 70% 80% 되면,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면 뭐 외국인의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그 내국인, 한국에서 내국인들한테도 이런 주택 구매와 관련해서 론이, 은행으로부터 이런 대출이 미국은 뭐 모기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데 얼마까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외국인이면 미국 교포라고 하면 그 제약이 모르긴 몰라서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 그런데 전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우리가 뭐 프라이빗 랜딩이라고 표현하듯이 임차인으로부터 그만큼을 받아서 내가 사는 거니까 그게 말하자면 레버리지 파이낸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무 제약 없이.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누릴 수 없는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에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게 사실 주택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전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저는 좀 후순위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필지는 너무 부족해요. 희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걸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크고요. 앞으로도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의 개수는 너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에 있어서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월세 들어오는 거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월세가 안 들어와도 이게 시세 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꼭 피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분양을 하는 근생의 상가,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신도시에 상가가 들어오는데 건물들이 처음에는 한두 개 건물 생기지만 그 빈 땅에 계속 상가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는 아직도 입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아직 입주를 다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실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공실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주택을 선택할 때. 그것도 역시 지역인가요? 뭐 예를 들면 뭐 합군이 좋은 지역, 뭐 상권이 좋은 지역, 뭐 많잖아요. 뭐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 되게 많은데 제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줄까요? 아마 아는 지역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펠로알토라든지 네. 뭐 산타바바라, 네. 뭐 예, 북가주도 있고 지금 남가주도 좀 섞여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보시면 어떤 동네가 시세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평균 시세거든요. 연도별. 예. 연도가 2017년부터 5년치예요.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름답게 올랐고 반면에 마운틴 뷰는 크게 많이 안 오르고 조금은 천천히 오르네.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지역차가 있네요. 이렇게 네. 들쭉날쭉하면서 네.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산타바바라는 이렇게 네.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지속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최근 2년 동안 사실 부동산 경기는 다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은 지역마다 다르게 움직이더라. 그리고 좀 남가자 쪽에 보면 또 많잖아요. 얼바인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봤던 도시들이 산호세랑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있는 곳들. 그곳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다른 곳들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가장 많이 오르더라. 그렇죠. 그 요인이거든요. 물론 학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자리로 연결해주는 교통이라도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들어오고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이라면 이건 사도도 괜찮은 기준이 되는 거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조금 접점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어떤 수도권, 강변, 중심 뭐 이쪽은 아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종로, 강남, 뭐 여의도 이 세 곳에 일자리 제일 많아요. 큰 변화가 없어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 왼쪽으로 가면 강서구가 있는데 강서구에는 이제 마곡지구라고 하는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거기 이제 회사들이 다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되게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근데 그곳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9호선이라고 하는 교통호재가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서울에서 되게 중간보다 아래쪽 정도 수준의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경기도권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판교 같은 지역일 수 있죠. 그렇죠. 판교는 진짜 제가 한 2013년 이때부터 한국에 나와서 이런저런 걸 할 때 그때는요 다 비어 있었어요. 다 비어서 뭐 정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상가 그것도 조금씩 그 건물에 빈 건물에 들어가 있고 했었는데 뭐 상전벽해예요. 상전벽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 부동산을 선택하는 기준과 한국 부동산을 선택하는 기준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국의 부동산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 긍정적인 어떤 잠재 포텐셜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거는 꼭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주하고 투자를 확실히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거주할 거냐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냐. 내가 당장 뭐 2년, 3년 이내에 한국 들어올 게 아니라면 꼭 내가 나중에 거주할 곳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그게 뭐 주택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되게 다양한 종목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목별 명의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뭐 주택을 선택할 때는 지금은 압도적으로 개인 명의로 진행하는 게 좋고요. 법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세율이 너무 높고요. 취득세도 너무 과하고요. 보유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애초에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기 때문에 매매가에 6%씩 나오거든요. 매년 6%. 매매가에? 예. 다른 공제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거는 10년이면 60%가 떨어져 나가네요. 그래서 철저히 개인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법인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첫 번째는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옵션이 있으니 간단히 얘기하면 개인으로 투자하는 거,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짚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유, 매각 뭐 이런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텍스 컨시퀀스라고 하죠.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짚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마지막에 고민되는 게 좀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일기 신도시에 있는 입지는 좋은데 오래된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뭐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걸 또 고민도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뭐 최근 한 3년 동안은 그냥 신축, 똘똘한 입지에 누가 봐도 살고 싶어 하는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인기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약간 트렌드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요즘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각광받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 아파트는 구축이긴 하지만 층수가 저층이 아니라 뭐 15층, 중층이라서 당장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주고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좀 허들을 낮춰주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지는 좋은데 미래 상품성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면 뭐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무조건 신축만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 주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거를 고려하면 좋겠다. 미국 쪽에도 뭐 간단히 실제 하시는 비즈니스를 확대하실 계획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미국 52개 주를 제가 두 발로 한번 다 갔다 올 생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빌리지 단위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한번 다 할 생각이고요. 교민들 거주하시는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네네네네. 뭐 한국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네네. 네, 물론 좀 너무 넓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요즘 이제 워낙 미국도 뭐 레드핀이라든지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정보들을 조금 취합을 하면 그 해당 지역의 뭐 평균 시세, 과거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승률, 이제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정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에이전트 쪽하고 조금 협업을 하면 혹시나 조금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중요한 건 데이터보다는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기반이 되고 데이터가 합쳐지면 미국에 있는 부동산보다 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긴 하고요. 꼭 한국에서 이제 미국 그걸 바로 가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저희는 빠르게 전 세계 국가로 넓히려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을 먼저 조금 진행을 하고 곧이어서 일본, 뭐 저쪽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조금 확장을 해 나갈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을 조금 데이터 기반으로 뿌려서 그냥 전 세계 부동산 기상청, 현재 날씨가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분들이 홍콩에 있는 부동산을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면 좋은지,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일부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때 뭐를 어디 가서 뭘 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제가 만든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냥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램군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하셔야겠네요. 향후에 꼭 한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또 아주 이미디어트하게는 한국 투자, 한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 오늘 내용 충분히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